실크송 나왔나요? 질문은 밈이 되었고 문화가 되었습니다. 2017년 할로우 나이트가 전세계 게이머들을 사로잡은 이후 그 확장팩으로 계획되었던 실크송은 독립작품이 되었고 2025년 9월 4일 마침내 발매되었습니다. 7년을 기다렸습니다. 팬들은 환호했고 메타크리틱 점수는 90점을 돌파했으며 스팀 서버는 다운되었습니다. 실크송은 기다림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호넷의 움직임은 우아했으며 팔롬의 세계는 할로우 네스트를 능가했습니다. 제작사 팀 체리는 7년의 침묵에 완벽한 답변을 내놓은 듯 보였습니다. 출시된 지 한 달이 지났고 커뮤니티에는 다른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시간도 못하고 환불했어요. 어려워서 진행을 못하겠어요. 한라를 안 해봐서 그런지 적응이 안 돼요. 사실 이것은 실크송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7년의 기다림이 만든 기대와 호기심이 게이머들을 끌어들인 데 있습니다. 역대급 명작이라는 찬사에 이끌렸으나 그들은 메트로베니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왜 어려운지, 어떻게 즐겨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메트로베니아는 닌텐도의 메트로이드와 코나미의 캐슬바니아를 합성한 말입니다. 1986년 출시된 메트로이드가 장르의 기틀을 마련했고 1997년 캐슬바니아 월화의 야상곡이 메트로이드 시스템을 도입해 현재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2010년대 후반 메트로베니아는 인디게임 시장을 중심으로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할로우 나이트가 그 정점이었습니다. 스팀 리뷰는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으며 평단과 대중 모두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관련된 모든 신작은 할로우 나이트와 비교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완성도와 평가가 진입장벽을 만들었습니다. 메트로베니아는 본질적으로 매니악한 장르인 까닭입니다. 현대게임은 선형적입니다. 미니맵에 목표 지점이 표시되고 HUD가 다음 행동을 알려줍니다. 길을 잃으면 NPC가 힌트를 줍니다. 메트로베니아는 정반대입니다. 게임은 유저를 거대한 맵 한가운데 던져놓습니다. 미니맵은 불안전하며 방문한 지역만 밝혀집니다. 목표 지점에 마커가 찍히지 않으며 NPC는 애매한 힌트만 줍니다.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자유는 해방인 동시에 불안입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중요한 걸 놓친 건 아닌가? 메트로베니아는 어떤 확신도 주지 않습니다. 현대 게이머는 불확실성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효율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30분 헤매다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유저는 시간을 낭비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메트로베니아에서 헤매는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게임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백트래킹은 메트로베니아의 핵심 기제입니다. 게임 초반에 잠긴 문을 발견합니다. 나중에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같은 길을 걸으며 까다로운 적을 다시 마주합니다. 왜 같은 길을 또 가야 해? 백트래킹은 현대게임 디자인에는 어울리지 않는 듯 보입니다. 대부분 게임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클리어한 던전은 다시 방문할 이유가 없고 플레이어는 항상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메트로베니아에서 백트래킹은 설계의 핵심입니다. 백트래킹엔 3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성장의 가시화입니다. 막혀있던 장애물을 넘고 까다로웠던 적을 쉽게 제압합니다. 같은 공간을 다른 시점에서 경험하며 캐릭터 성장을 체감합니다. 백트래킹은 이 감각을 구체화합니다. 둘째, 세계의 재발견입니다. 백트래킹은 세계를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이중 점프를 얻으면 전에 닿지 않던 공간에 닿을 수 있고 벽잡기를 얻으면 수직 플랫폼이 열립니다. 백트래킹은 단순 반복이 아닙니다. 세계의 재탐험입니다. 셋째, 보상의 지연입니다. 초반에 발견한 잠긴 문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언젠가 여기로 돌아올 거야. 약속은 마음속에 남아 진행의 동력이 됩니다. 나중에 능력을 얻어 그 문을 열었을 때의 만족감은 즉시 얻는 보상보다 크게 다가옵니다. 좋은 메트로베니아 게임은 백트래킹을 정교하게 설계합니다. 지름길을 열어주고 적절한 위치에 빠른 이동을 제공합니다. 메트로베니아의 어려움은 맵 탐험에만 있지 않습니다. 액션에도 있습니다. 이 장르는 소울라이크와 레벨 디자인을 공유합니다. 소울라이크는 3D 메트로베니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두 장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적은 강하고 보스 패턴을 익혀야 합니다. 회복 아이템은 제한적입니다. 실수는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전형적인 소울라이크 문법입니다. 메트로베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랫포머 액션
버전 또한 정교함을 요구합니다. 프레임 단위의 타이밍, 완벽한 점프, 벽점프 체이닝. 한 번의 실수는 처음부터 재시작을 의미합니다. 메트로베니아는 유저에게 숙련을 요구합니다. 게임은 실패를 전제하고 실패를 통해 배울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모든 플레이어가 이 방식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에게 게임은 스트레스 해소이며 스트레스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게임을 켰는데 같은 보스에게 30번 죽는 것은 일종의 고문입니다. 실크송 앞에서 좌절한 유저에게 필요한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 장르의 즐거움을 이해하고 익숙해진 뒤 다시 실크송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메트로베니아 입문에 딱 맞는 게임 2개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 스튜디오가 만든 오리 시리즈입니다. 오리 시리즈는 가장 입문하기 쉬운 메트로베니아 게임 중 하나입니다. 특히 두 번째 작품 오리와 도깨비불을 추천합니다. 오리와 도깨비불은 메트로베니아의 모든 요소를 갖추었습니다. 무엇보다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목표 지점이 명확하게 표시되며 컨트롤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난이도 또한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난이도는 액션 게임 경험이 적은 유저도 클리어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은 아름다운 아트웍입니다. 무엇보다 빛을 다루는 감각이 탁월합니다. 섬세한 광원 아래 어우러지는 오리와 적들의 실루엣은 자연스럽게 따스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수치와 같은 비주얼과 감성적인 OST는 유저를 이야기 안으로 끌어당깁니다. 오리의 움직임은 유려하고 직관적입니다. 이중 점프, 대시, 활강이 매끄럽게 이어지며 손맛을 자극합니다. 두 번째 작품인 오리와 도깨비불은 정통 메트로베니아에 가깝습니다. 맵은 넓고 비선형적입니다. 전투 시스템과 편의성이 전작에 비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RPG 요소도 가미되어 성장의 즐거움도 함께 맛볼 수 있습니다. 플레이 시간은 각각 10시간 내지 12시간 정도로 부담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할 작품은 더 게임 키친이 만든 블라스파머스 시리즈입니다. 블라스파머스 시리즈는 오리 시리즈와는 대척점에 있는 게임입니다. 오리가 부드럽고 아름답다면 블라스파머스는 잔혹하고 어둡습니다. 블라스파머스는 보다 도전적인 경험을 원하는 유저에게 알맞은 게임입니다. 블라스파머스는 소울라이크 향이 짙습니다. 어두운 분위기 기반의 이야기 전개, 쇼컷을 활용한 레벨 디자인 등 유사점이 많습니다. 실크송과 유사한 철학을 공유하지만 난이도는 보다 낮습니다. 블라스파머스의 특징은 도트 그래픽입니다. 과거 도스 시절 게임처럼 풀도트 그래픽을 사용했습니다. 이 도트 스타일은 블라스파머스만의 기괴한 아트 스타일과 맞물려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는 블라스파머스만의 아이덴티티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두 번째 작품에서는 모든 컷신이 고해상도로 바뀌어 특유의 분위기가 크게 죽었다는 평도 있습니다. 맵 디자인 역시 메트로베니아의 정석입니다. 쿠스토디아 대륙은 수직, 수평으로 연결된 구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블라스파머스는 실크송만큼 가혹하지 않습니다. 체크포인트는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고 죽음의 페널티는 크지 않습니다. 블라스파머스2는 원보다 접근성이 높습니다. 맵은 더 크고 플랫포밍 스킬이 늘어나 유연한 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낙사와 함정 같은 억압 패턴이 크게 줄었습니다. 무기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 전작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메트로베니아 입문자라면 2편을 먼저 플레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플레이 시간은 1편이 약 15시간, 2편이 약 20시간입니다. 역시나 플레이에 부담이 적습니다. 두 게임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메트로베니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리 시리즈는 이 장르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탐험의 경이로움, 조작의 쾌감, 아름다운 비주얼, 오리는 메트로베니아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블라스파머스 시리즈는 이 장르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도전의 긴장감, 극복의 성취, 탐험의 두려움. 블라스파머스는 메트로베니아가 왜 특별한 장르인지 보여줍니다. 어떤 게임을 하든 메트로베니아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재미있을 수도 있고 나랑은 안 맞네 싶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괜찮습니다. 경험 그 자체가 중요하니까요. 메트로베니아는 특별한 장르입니다. 모두를 위한 장르는 아닙니다. 팀 체리 개발자 아리 깁스는 실크송 난이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크송에는 높은 난이도의 순간이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플레이어가 경로를 크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플레이어는 항상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선택할 수 있다. 특정 보스전에서 몇 시간 동안 고군분투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그건 괜찮다. 탐험, 학습 또는 도전 회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난이도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게임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유저를 위한 것입니다. 실크송 개발진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르는 애초에 매니악한 장르입니다. 그러니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메트로베니아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이 장르가 맞지 않다고 느낀다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깟 실크송? 유기하면 그만입니다. 어떤 게임을 하든 혹은 아무 게임도 하지 않든 여러분의 게임은 여러분이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메트로베니아 여정이 어디로 향하든 그 길이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준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